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븐테크입니다. 오늘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의결하는 긴박한 일이 있었죠. 오늘은 이 거대한 자산의 투입 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는 26조 2천억 원이며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낮추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장 많은 재원을 고유가 부담 완화에 배정했으며 그 다음으로 민생 안정과 공급망 확보 순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 2분기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입니다. 헌법 제76조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집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한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발동되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긴급재정명령은 과거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당시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로 쓰였습니다. 정부가 30여 년 만에 이 카드를 다시 언급한 것은 현재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국가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민생을 돌보는데 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국회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측에서는 긴급재정명령 언급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며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입법부와의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에너지 위기와 함께 사회 일각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생필품 사재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재고가 현재 충분하며 가격을 올릴 계획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심을 달래는 데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문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규정하였고요.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와 법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가짜뉴스가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유류 소비 절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전쟁 추경은 중동 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물가와 K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방어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원 확보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과 부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의 분쟁이 산업을 멈추게 하는 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인 물가 안정을 돕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시장에 풀리면 통화량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교한 집행관리가 요구됩니다.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에 대비하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화 설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한 정책 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0.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5달러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 초반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한 연구위원은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가 경기 방어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고된 위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긴급 재정명령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재정처분은 향후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추경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금의 규모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느냐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 채무 비율이 일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달되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 및 주요 산유국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비축유 공동 방출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하면 국내 제조업의 생산 원가는 평균 0.7%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26조 원의 재정 투입이 이러한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26조 2천억 원의 전쟁 추경과 긴급 재정명령 검토는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견디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처럼 이번 위기가 단순한 재정 소모가 아니라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